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녹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전혀 아무 준비를 안 했습니다. 1회, 2회 녹음할 때는 그래도 뭔가 어떤 얘기 해야 되겠다 라는 정리를 어느 정도는 했었는데, 오늘은 아예 그냥 맨몸으로, 물론 옷은 입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맨몸으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일단 오늘 6시 반에 일어나서 월요일 강의를 하나 지금 들었고요. 영어 강의인데, 아무튼 아침 일찍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격상 이제 강의가, 녹화 강의는 보통 아예 그냥 월요일날 교수님들이 열어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화요일에 다 몰아서 강의를 다 들어버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말까지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그 중에서도 월요일이 제일 바쁘죠. 아무래도 강의 들을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월요일이 가장 바쁩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7, 8시에 일어난다고 해도 월요일, 화요일만큼은 군대에서처럼 6시 반 기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소화제를 좀 먹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피자헛에서 피자를 거의 한 4, 5조각을 먹는 바람에 어제 그래서 밤에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편해진 느낌이 있네요. 피자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집은 전통적으로 피자헛만 먹었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던 입학 전,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피자헛을 먹었던 기억이고, 예전에는 피자 박스에 이렇게 쿠폰이 같이 붙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라내서 모아서 전화로 주문을 했던 그런 기억인데, 아무튼 그렇게 까마득한 예전부터 피자헛만 먹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집에서는 피자헛만 먹는데, 그래서 생각이 박힌 게,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피자, 좀 이제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데가 피자헛, 도미노 피자, 그리고 미스터 피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죠. 지금은 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추가가 됐겠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세 개 브랜드가 서로 각축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집에서 피자헛만 먹다 보니 그 외에 다른 브랜드, 좀 국내에서 만들어낸 그런 자체 브랜드들, 이런 브랜드들이 막 탐탁치 않게 느껴졌던 거죠. 거기 피자 먹을 바엔 조금 돈 더 써서 피자 먹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군대에서 많이 깨진 것 같아요. 군대에서 생활관 애들끼리 돈 모아서 평일 외출 나갔을 때나, 이렇게 코로나 때 주말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게 해줬는데, 그때 같이 돈 모아서 시켜 먹거나 할 때 피자헛이나 도미노 피자를 시켜 먹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니까, 입이 워낙에 많아서. 그래서 다른 피자 브랜드, 예를 들어서 피자나라 치킨공주, 그리고 피자스쿨, 이런 브랜드 피자를 주로 먹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피자헛 못지않은
솔직히 뭐 못지않은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피자헛 주의를 고수했던 저도 그런 약간 저렴한 브랜드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깨졌고, 그리고 하나 발견한 브랜드는 피자 알볼로입니다. 피자 알볼로는 가격대로 봤을 때는 영세 업체는 절대 아니고요. 가격이 거의 뭐 피자헛보다 비싼 부분도 있고, 아무튼 피자헛이나 도미노 피자 못지않은 그러한 가격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피자의 토핑 부분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그러한 업체라서 자주 먹었는데, 피자 알볼로도 상당히 맛있었던 기억이고, 그래서 피자 알볼로가 원래도 깨져 있었던 제 편견을 한 번 더 확인 박살을 내줬다. 아, 진짜 피자 아니어도 이런 퀄리티를 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자를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요즘에 당근마켓 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당근마켓이 크게 봤을 때 여기가 커뮤니티가 두 개가 형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커뮤니티는 정말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플랫폼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플랫폼은 동네 사람들이 그냥 그 인스타그램이나 예전에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처럼 그냥 자기 일상 올리고, 뭐 어디 음식점이 맛있고, 뭐 혹은 뭐 어디 영어 학원이나 뭐 수학 학원 추천해 주세요, 이런 글이 올라오는 그야말로 일상 커뮤니티가 하나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뭐 올라오나 보다가 이제 볼 게 없으면, 볼 게 떨어지면 이제 일상 커뮤니티로 넘어가서 어떤 글들이 올라오나 잠깐씩 보고, 또 다시 물건 파는 데 넘어가서 보고. 당근마켓이 처음에 다운로드 받기 전에는 뭐 글 올라오는 게, 물건 파는 글 올라오는 거나 그런 커뮤니티 글들이 얼마나 빨리 올라올까 싶었어요. 인스타그램만큼의 그런 파워가 있을까?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물건 올라오는 속도나 일상 커뮤니티에 글 올라오는 속도가 그냥 SNS 못지않은 그러한 속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한 10분, 20분 정도 보고서 자는 게 요즘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동네 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공감되고 도움되는 얘기들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당근마켓, 또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당근마켓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물론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당근마켓 측에서 하는 광고들 때문에 이게 더 유행처럼 자리 잡은 배경도 있겠지만, 아무튼 당근마켓 재밌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올라왔던 글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저희 아파트 단지 근처에 유수지 큰 꽃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연못도 안에 있고, 주민들 산책할 수 있게 조성해 놓은 그런 공원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술집이나 음식점 같은 데를 마음 편하게 못 가니까 술이랑 음식 사들고 이 공원에 와서 술판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하고 제가 몇 번 저녁에 산책하면서 그런 광경을 많이 봤는데, 이게 굳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를 하면서 술집이나 음식점 가지 말라는 건, 그런 업소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걸 좀 최소화해달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야외에 개방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명, 불특정 다수가 모이면 방역 차원에서 당연히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분들이 민원을 넣었나 봐요.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서 그 민원을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분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저녁에 산책하기 좋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민원도 자주 넣고 신고도 많이 하고 했더니 요즘은 그래도 많이 클린해진 모습이다 라고 하셨는데, 뭐 어제도 제가 저녁에 뛰러 나가면서 꽃밭 그 공원을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팀씩은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이나 신고를 해서 많이 줄어든 게 그렇게 한두 팀 정도면 기존에는 정말 뭐 공원을 꽉 채울 정도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심각성이었습니다. 뭐 저희 가족도, 그러니까 코로나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랑이라고 저희 반려견 산책을 많이 했던 곳인데, 그러면서 항상 했던 생각이 거기 뭐 이렇게 음식이나 마실 거 싸가서 먹으면 되게 좋겠다. 그게 일종의 진정한 외식이겠다. 라는 말을 농담적으로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걸 실행으로 옮기실 분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거의 매일같이 이 목감천이라고 저희 아파트 단지 근처에 하천, 그 운동할 수 있는, 뛸 수 있는 그런 하천변이 있는데, 거기에 저번 주 일주일 내내 이제 3km씩 매일 뛰러 나갔습니다. 이 헬스장이 안 열다 보니까 나름대로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러닝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뛰러 나갔었고, 이게 애플워치를 사면서 조금 더 편하게 뛰는 거리나 또 소모한 칼로리들, 그리고 또 심장 박동수까지 측정할 수 있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활동량 자체도 매일 기록을 해주기 때문에 또 그 활동 배지 받으려고, 또 그거 꽉 채우려고 운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워치도 전역하고 나서 지금 한 보름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름은 아니고 한 열흘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동할 때 말고는 정말 아무 기능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이 애플워치로 전화를 주고받는다거나 문자를 주고받는다거나 또 카톡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걸 하려면, 그러니까 핸드폰 없이 말이죠. 또 그 요금제를 따로 써야 돼요. 한 4, 5만 원 했던 기억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따지고 보면 결국 핸드폰을 2개 쓰는 거니까, 뭐 1.5개 쓰는 거니까 요금제도 그만큼, 요금의 부담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요금제를 사용해야 되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애플 워치만으로만 있어도 통화가 될 줄 알았던 거죠.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녀도.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는데, 아무튼 뭐 제가 산 건 아니고 선물 받은 거라서 딱히 뭐 이런 애플워치의 기능성에 대한 부분에 크게 실망하진 않았는데, 어차피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운동할 때 이렇게 제 체력 상황 혹은 뛴 거리 이런 거 측정하는 거 외에는 사실 그렇게 막 편한 거는 못 느끼겠어요. 이게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 아이폰이랑 통화할 때도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이게 핸드폰이랑 애플워치를 계속 같이 갖고 다니다 보니까 굳이 애플워치로 뭔가를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는 카톡이나 뭐 알림들을, 그래서 운동할 때 외에는 크게 기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실제 사용 뭐 사례들이나 혹은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광고를 할 때 봐도 이런 헬스케어나 피트니스 관련한 기능들이 메인 홍보 소지가 되지, 그 외적으로는 딱히 이게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갤럭시 기어라고 그러나, 아무튼 이 워치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얼마나 운동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좀 멍청한 소비가 될지 합리적 소비가 될지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항상 이렇게 팔에 차고 손목에 차고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그 외의 시간에는 전혀 안 차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전화를 내 한 손을 써가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많이 놓여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의 기능성이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군인들이 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 그 외적으로는 아무튼 워치형의 웨어러블 기기 별 쓸모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다기보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대학 영어라고 어느 대학이나 사실 있는 강의잖아요. 원어민 교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원어 강의.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 학교는 토익으로 대학 영어 듣는 게 대체가 돼서, 지금 제가 카투사 가려고 받아놨던 토익 점수로도 대학 영어 대체는 되는데, 왜냐면 이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강의거든요. 대학 영어, 뭐 대학 중국어 이런 과목들이. 그래서 굳이 안 들어도 되긴 하는데, 뭐 어차피 학점 채우려면 3학점짜리가 흔치 않으니까, 전공 말고는. 그래서 듣게 됐는데, 이 교수님이 그동안 이 한국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의 스트레스를 느끼셨나 봅니다. 학생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말이죠. 예컨대 뭐 메일을 보낸다든지 과제를 제출한다든지 혹은 또 시험을 본다든지 퀴즈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이 정말 세세하게 확실하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춰서 제출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이런 변수가 발생하고, 뭐 교수님이 제출해 주신 과제에 대해서 또 평가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생기고 또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데 지금 제가 듣고 있는 대학 영어의 교수님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그렇고, 에세이 과제를 낸다고 해도 거기서 내가 객관적으로 어떤 부분을 감점하겠다, 어떤 부분에 가점을 주겠다, 이런 것들까지 다 제시를 해주시는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말 세세하게 지침을 주는 교수님이 공부하거나 과제하거나 시험 보는 데 있어서 더 편한 건지, 더 좋은 건지, 더 얻는 게 많은 건지, 혹은 정말 자유방임주의, 공부는 너네가 하는 거다, 나는 그냥 최소한의 강의만 하겠다,
과제건 뭐 공부를 하는 거건 시험이건 퀴즈건 뭐 팀플이건 니네들 알아서 해라. 난 강의만 하겠다. 이런 스타일의 교수님 한테 얻는 게 더 많을지, 이 두 성향의 교수님을 지금 제가 다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는 전공이고 하나는 이렇게 기초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양 과목이지만, 어떤 교수님이 더 올케된 교수님인지 학기 말이 되어야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저는 또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창하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닌데, 또 사업이라고 얘기 안 하면은 딱히 다르게 이름 붙일 용어가 없는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준비 과정이 굉장히 골치 아픈 것들이 많은데, 또 다른 얘기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옛날에 미생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런 무역 과정,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그걸 유통하는 과정, 혹은 원하는 물건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항상 이런 호기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원하는 디자인의 아이템을 실제 제작하는 과정을 이렇게 알아보고 또 준비하고 또 공장에 연락해보고 이런 과정을 좀 겪고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골치 아픈 일들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공산품이라는 것이 어떻게 준비되고 또 어떻게 생산되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는지 일련의 과정들을 작게나마 제가 확인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이 스트레스는 많이 받지만 또 그만큼 즐거운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도 23, 내년에 24시고 또 이제 내년 2학기면 3학년이 되고,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취업 준비 시기에 놓이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취업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워낙에 좀 뭐 그런, 이게 뭐 자유가 억압되고 본인 개성이 조금은 없어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느냐마는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편이고, 또 이렇게 사업의 전 과정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배우려는 취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그리고 그거는 충분히 할 의향이 있지만 한 2, 3년 정도 경험을 쌓는다는 의미로 취업을 하는 것은 환영입니다만, 그게 아니라 한 10년, 20년 이상 어떤 특정한 직종에서 특정한 회사에서 종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그만큼 제가 관심 있는 분야도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자본주의에 미친놈,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그런 거 준비하면서 재밌게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좀 완화 조치됐죠. 그래서 좀 영화를 하나 보러 갈까 생각 중입니다. 테넷. 정말 군대 안에 있을 때도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이제 전역하면서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면서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도 정말 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을 갈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테넷을 보고 싶기는 한데 이게 또 아이맥스로 봐야 제맛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맥스로 보러 가려면 또 용산까지는 가야 되는데, 아무리 2단계라고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고 해도 이동거리가 길어지면 또 괜한 무서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일반 상영관 가서 보기는 싫고 아이맥스가 제맛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번 주 중에 영화를 하나 보고 싶은데, 테넷을 보고 싶은데 아이맥스 아니면은 또 싫고, 아무튼 그런 복잡한 심리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다시 강의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